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30년 전 성추행 사건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종 탈락한 가운데 대표팀의 LA 경기를 기다려온 한인사회의 아쉬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야외 활동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LA 일대에 불법 차량 묘기가 벌어지던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개사체 117구가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 이후 대화 재개 시점과 형식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양측 모두 확전은 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화요일 30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의 회담이 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담을 이란이 요청해왔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마사위 쿠슈너와 위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간다.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29일이나 30일쯤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호르무즈 무력 충돌 이후 고위급 회담으로 형식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지난 26일과 27일 연이틀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걸프국 미군 기지에 반격을 가하며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 회담에 급을 올려 대화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양측 모두 종전 양해각서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확전은 피하겠다는 계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측은 향후 며칠간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지만 석유 판매와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한 양해각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려는 거라고 이란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차단할 것이며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해협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 동참을 언급한 프랑스를 향해선 기뢰 제거는 이란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며 도발을 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30년 전 성추행 사건 상고를 기각하며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사법 공격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유명 패션 잡지의 칼럼니스트 진 캐럴은 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소금 매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preceded him into the dressing room. The minute he closed that door, I was banged up against the wall. I hit my head really hard. Boom.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She's not my type. I think she's sick, mentally sick. 1심 배심원단은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현지 시간 29일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이 꾸며낸 가짜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럴은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8,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28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이 판결 역시 항소심까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홍명보 감독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팬들의 야유 속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찬 인천국제공항. 홍명보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와 고성이 쏟아집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별도의 귀국 행사는 열리지 않은 가운데 함께 귀국한 이강인과 김민재, 황희찬 등 8명의 선수들은 대표팀 관계자들과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공항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60여 명의 경찰 인력도 배치됐는데 물리적 충돌 등 우려했던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귀국길에 오르기 약 1시간 전 홍명보 감독은 베이스 캠프지 과달라하라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1분 30초가량 입장문을 읽은 홍 감독은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2년 전 불공정 논란 속에 선임돼 역대 최초로 2차례 월드컵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 48개국 체제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기며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예정됐던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초라하게 물러났습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이어 국가대표 감독까지 공석이 되면서 한국 축구는 당분간 혼란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미국 한인 사회도 아쉬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LA 경기만을 기다리며 수천 달러를 들여 티켓까지 미리 구매했던 팬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는데요. 경기장에서는 홍명보 나가라는 손 팻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뛸 수도 있었던 LA 스타디움. 이날 경기장엔 대표팀 대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인 팬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표팀의 32강 무대가 됐을 경기장이지만 조별리그 탈락으로 그 꿈은 무산됐고 경기장에는 남아공과 캐나다가 대신 섰습니다. 수천 달러를 들여 미리 티켓을 구매한 한인들은 꿈에 그리던 대표팀 대신 예상치 못한 32강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환불이나 재판매도 쉽지 않았던 일부 팬들은 아쉬움을 하는 채 경기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So whenever you guys are wondering, did my round of 32 World Cup tickets sell? No, they did not sell, and as a result, I have lost quite a bit of money. Everything went wrong. Absolutely everything. You might be wondering, what am I doing with my tickets? Well, I actually offered them to my parents, but my dad is so upset, he just refuses to go. 이번 월드컵 참사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LA 경기장까지 번졌습니다. 전광판에는 한국어로 홍명보 나가라고 적힌 팻말이 포착되는가 하면 경기 티켓값은 홍명보가 물어내라는 문구까지 등장하며 감독을 향한 성남 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이 이곳에 왔더라면 사실상 홈경기와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표팀이 남아공에 패한 뒤 LA 32강전 티켓 재판매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일부 좌석은 5,000달러가 넘던 가격이 8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대 8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탈락의 후폭풍은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탈락을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운영 시스템과 감독 선임 논란이 한꺼번에 드러난 한국 축구 시스템의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홍명보 감독은 오늘 오전 대표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렸지만 홍정 감독과 대표팀은 환영 행사 없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열돔 현상으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 애틀란타, 내슈빌 등 곳곳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이르면서 체감 온도는 최대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최저 기온이 화씨 80도에 머물며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We have an extreme heat warning that we've issued that goes into effect today. We have 3 consecutive days where it reaches 100 to 105 or potentially greater. The heat index value overnight will probably only dip below the 90-degree mark for 6 to maybe 8 hours overnight.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야외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도 크게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일대에서 불법 차량 묘기 모임 및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새벽 3시쯤 카슨시 찰스 위러드 스트리트와 하먼 애비뉴 교차로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남성 3명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추가로 4명이 총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드리프트와 난폭 운전을 벌이는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한 남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연달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모두가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주유 부담이 또 한 번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휘발유 소비세를 갤런당 2.2센트 인상하면서 주 휘발유세는 기존 61.2센트에서 63.4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제정된 법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5 46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여기에 세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세금이 도로 유지 보수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정유시설 폐쇄와 친환경 연료 정책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향후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 보호소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동물 학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홀버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압수수색 결과 부지에서 개 사체 117구와 두개골 21개, 수백 점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체에서는 총탄 파편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는 600개가 넘는 목줄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동물보호 활동가 2명이 동물 학대 정황을 포착해 제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very time I watched a dog being removed from the pit, I would burst into tears. I would say there are thousands out there. They dug basically in 2 holes, and that's very, very limited. 초기 수사 결과 보호소에 맡겨진 개 900여 마리 가운데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입양 기록은 약 100건에 불과해 보호소에서 마리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보호비를 가로챈 뒤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소 측은 일부 개가 질병과 행동 문제로 안락사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호소는 그동안 안락사를 하지 않는 노킬 보호소를 표방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동물 학대와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든 인질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LA 한인타운에 한 불법 도박장을 적발했습니다. LAPD는 지난 토요일 새벽 4시쯤 웨스트 8가와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사람을 감금하고 있다는 911 문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폐건물 내부에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26명을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나머지는 신원 확인을 마친 뒤 대부분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됐던 총기 소지 용의자와 인질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법 도박장 운영 실태와 최초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한국 주요 도시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서울 시내 공공 쓰레기통이 약 7,000개에 불과해 1,0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서울 번화가에서 직접 가장 가까운 공공 쓰레기통을 찾아 나선 결과 약 15분을 걸은 끝에 겨우 하나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like whenever you find a trash can, it's like you found a long lost friend, and you're just like, I need to embrace it. I need to stay here. 한국은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거리의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줄였습니다. 제도 정착 이후 쓰레기 관리 효율은 높아졌지만 관광객과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성남시도 30여 년 만에 거리 쓰레기통을 대규모로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는 공공 쓰레기통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벅스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힐타운 타운십 하이뷰 로드 100번지에 있는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주택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충격으로 인근 차량에 백미러가 떨어질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택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폭발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주택에 설치된 프로판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AI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며 한국 정부가 무려 5천조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은 서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을, 충청권에는 HBM 생산을 위한 패키징 거점을, 영남권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거점은 모두 5곳, 경기 기흥과 화성, 평택에는 반도체 생산 설비, 이른바 팹이 있고 온양과 천안에는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 설비 팹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을 위한 패키징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기존 후공정 거점인 천안과 온양에 56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HBM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산에는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등 충청권에만 모두 140조 원을 투자합니다. 영남권에는 AI와 로보틱스를 접목한 첨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60조 원을 투입합니다. 경북 구미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울산에는 삼성 SDI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로봇,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655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목 없인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의원들 모두 비상대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법사위원장 몫을 두고 원구성 협상 공전을 거듭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해달라며 오늘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목리를 자시할 수 없습니다.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어제 정오까지 상임위원 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 배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해 온 것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원총회 후 양당 원내 지도부가 막판 접점을 찾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이마저도 끝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최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실망인 게 똑같이 법사위원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고. 국민의힘도 재차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의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양당의 대화 타협을 당부하셔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시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비상대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 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체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아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몸을 숨겼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 몰려들어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정합니까?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나경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이 체포 방해 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나 의원은 내란 특검이 이미 체증 영상 분석을 거쳐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며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몸싸움이 없었다고 해도 수사팀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되어서 사건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나 의원 측과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답변서를 받지 못했으며 추가 입건한 3명의 의원들에게서도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레몬법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사는 이유, 전기차를 리스하는 이유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전기차를 내가 구입하면은 가스가 안 나가니까 아주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이제는 리스 아니면은 구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우리가 마켓에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고르게 되는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대대로는 그러면 내가 이 전기차를 운전하면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큼 길게 전기로 탈 수 있고 언제만큼의 차징을 해야 되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거기서는 전기의 레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대로 우리가 전기차들의 광고들을 볼 때는 에버리지 레인지가 374, 361, 355 이런 얘기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얘기할 때는 하이브리드 펑션에서는 average 마케팅이 하루에는 33마일은 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스로 운영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는 얘기를 들고 우리가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대대로 전기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때는 내가 가스를 안 쓰는 돈의 비용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전기차의 레인지가 갈수록 줄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나는 LA에서 샌디에고를 자주 가기 때문에 아니면 LA에서 오렌지 카니를 자주 가기 때문에 나는 꼭 이 3마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1년도 안 됐는데 360은 간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은 290, 270까지 99% 차징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슈퍼 차징은 전혀 안 됩니다. 슈퍼 차징은 맨 처음에 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나도 20분 안에 차징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한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1, 레벨 2 차징밖에 못하게 되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꼭 빨리 일찍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고 기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This is called battery deterioration. 내 배터리의 생명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셔야지만 이 차의 EV의 문제에 통해서 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기차들의 문제, 배터리 생명이 줄어지고 있다 하는 거에 보상을 어떻게 받냐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